자, 오늘 국민의 짐. 이 사람들 저는 이제 장돌뱅이라고 불러요. 장돌뱅이들 특히 이제 앞에다 뭘 붙이냐면 이 어그로 장돌뱅이들의 장이선 날입니다. 실제로 그 5일장 가보신 분 한 번이라도. 네, 가봤죠. 네. 네. 지금 도시에는 그 상시로 장이 서 있잖아요. 정확한 용어가 전통시장이에요. 네. 재래시장 아니고 아. 전통시장인데 실제로 이게 군단 이런 데 가면은 5일장이 있어. 5일장은 시골에 살아보면 알아. 원래 5일장은 농사를 짓거나 뭐 어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서 사실상 물물 교환도 하면서 사는 그런 게 5일장이잖아요. 근데 그 5일에 한 번씩 쓰는 게 1년에 한 번씩 쓰는 이 장돌뱅이들의 장날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네. 와 겁나게 시끄럽더만. 장에 갔더니 그러니까 확실히 이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퀄리티가 갑자기 높아졌다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국정감사 기간이더라고.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직접 이 보도 자료를 쓰면 그걸 그대로 이제 컨트롤 CV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사들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 데이터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뭔가 정교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의원실이 아니면 안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아 국정감사가 시작됐구나. 요즘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을 증인으로 세우네만 이런 논란이 있고요. 하도 여러 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감을 하니까 기사가 막 폭발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번 몇 개만 섞어먹고 보면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 말입니다.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게 판사 카르텔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조국 장관의 70여 곳 압수수색 강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일반 국민의 영장 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 10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을 하더만요. 법원 행정처장은 나경원, 조국,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진애 의원이 율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전투력이거든요. 보통 이제 법사위원회 이제 그 법사위원회 같은데 뭐 변호사나 판사 출신들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율사 출신이 가면 더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을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전문가들이 만약에 김진애 의원한테 그런 질문의 기회를 줬으면 법리를 가지고 따졌을 겁니다. 무슨 법이 이렇고 저렇고 형법이 이러니 저러니 뭐 공판 뭐 형량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전문가들끼리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냥 숫자로 드러나잖아요. 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1% 정도 기각률밖에 안 나오는 게 사법농단 90%, 나경원 100% 단적으로 딱 그냥 심증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왜 그런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예. 질문할 수 있는 건 율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 월북한 공무원 실종 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종 당일날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받았다. 요거는 딱 보는 순간 나는 감이 왔거든. 근데 국민의 짐이나 언론들은 이걸 틀어요.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 당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가지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개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그럼 월북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버리더라고. 이런 부분도 있었죠. 너무 많이 이쪽 저쪽에 장이 서가지고 어떤 맛집을 가야 될지 정말 어쩌고니 없네. 네. 근데 보니까 주요 CEO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고 해서 뭐 구글 코리아에서도 그렇고 넷플릭스 코리아도 그렇고 다 불출석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악플 다는 거나 뭐 개인 명예훼손이나 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외국계 기업들은 좀 피해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정보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를 한 사람이 특정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사건들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우리는 외국계 기업이니까라는 걸로 너무 구멍이 크지 않나.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제대로 조사 이렇게 질문을 좀 받고 그리고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페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대법원 국감이 있었어요. 대법원 국감에 가가지고 추미애를 물고 늘어지는 건 도대체 뭐니? 대법원 국감에서 왜 추미애가 나옵니까? 참. 내 말이 내가 묻고 있잖아 지금. 왜 나한테 뭐 대물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감사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방금 이제 우리 보람 씨가 이야기했었던 뭐 외국계 CEO들이 안 나오는 것도 그들은 그들끼리의 모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존리 나와가지고 노딱 가지고 엄청 공격해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에 대해서 그들도 모여서 항상 주재원들끼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 진짜 창피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지금 구글 코리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 프리미엄 신청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넷플릭스처럼 일본은 가족 할인이 되는 거예요. 가족 패키지로. 오. 근데 한국은 안 돼. 일본은 해주는데 한국은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의제 삼아가지고 불렀는데 이건 사실 노딱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와서 예, 이야기를 예, 듣는 예. 게. 근데 안 오는 거야. 왜? 작년에 그 꼴을 보였으니 이 사람들이 불출석 사유서 내면 안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예. 특히나 존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 잘합니다. 들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통역 써가면서 못 들은 척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 정말 그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 정말 자존심 상했는데 그걸 이제 제방을 안 해서 좋아해야 되는 일인지 싶고 그리고 그 국감에서 지금 그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대택 씨 트위터를 보니까 예. 나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달라. 정대택 씨는 그 윤서방의 장모님과 그 예. 소송을 했던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분이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 때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부르고 있네요. 근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법원의 행정처에 국감을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추미애 장관 건 관련해서 이렇게 법사위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법원 행정처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증인 채택한 거를 증인 채택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못 나왔냐 막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타이틀이 뭐예요? 국정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에 관련돼서 물론 역자고 보면 법무부 장관 뭐 또는 검찰총장도 그들이 보면 국정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뭐 장모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주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니면은 뭐 법사위라고 하면 공처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는 그 이번에 대통령 시행령이 나왔잖아요. 검경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대법원 국감까지 가가지고 추미애 장관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관련한 증인을 채택 못했다. 이런 짓거리 하니까 욕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정대택 씨를 대검 국정감사할 때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지켜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인간들하고 민주당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태도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국정감사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모든 상임위마다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6분에서 7분 정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추가 발언해가지고 5분씩 돌리고 또 추가 발언해서 3분씩 돌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도 한 12시간, 16시간이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언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질의를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정리를 하는데 저쪽 애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무제한 뭐 5분 10분을 해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이보세요. 지금 의사진행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국방위 가서 해야지 왜 법사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말도 못해요.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 그리고 거기다 왜 막말해 하면서 네. 파행되지. 네, 그렇게 또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규칙을 어기고 시비를 거는 건 저쪽이라고.
이게 지금 국정감사는 국정에 감사하는 자리고 의사 진행 발언은 의사가 진행하는 발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가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오늘 보니까 그 환경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에 있어서 환경부 등이 대응을 잘못해서 피해를 키웠다 이런 식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게 여당이든 아니든 간에 행정부처나 이런 데는 오래된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기 때문에 부처를 감싸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근혜 때부터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적폐 등에 대해서는 고쳐내는 자리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국정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말한 야수님 말씀처럼 아니 그 법원 국정감사 하러 가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런 짓거리 하니까 유혹을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저쪽 국민의 짐 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이거는 악패 중에 진짜 악패인데 저 그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류당의 애들이 여당을 할 때 있죠. 진짜 심한 의원실은 그 피감기관에서 질의서를 써줍니다. 질의서와 답변서를 동시에 제출을 해요. 아, 보좌관이 거기에서 답변서를 쪽 빼고 그냥 질의서만 의원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장들은 준비된 답변만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대화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짓들만 하다가 진짜 감사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실제로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요즘 행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 찌끄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실력이 없으니까 꼬투리 잡고 말싸움하고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시비 걸고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요 정책이나 이런 걸로 돋보이는 분들 몇 분 한번 소개를 짧게 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이제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좀 공개를 했는데 집 팔아서 10억 넘게 차익 본 서울 주택의 72%가 강남 3구에 들어있더라. 제가 어제인가요? 동네 이렇게 지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가게들 있죠.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것 같은 요게 그 안내문 같은 거를 부동산마다 똑같은 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엔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해야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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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걸 방해해왔던 지금까지 그렇게 돈 벌어왔던 세력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10억 넘게 차익 본 서울 주택의 72%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집이 남아 도는데 특정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집값이 오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헤쳐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자료를 지금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염병이 발발을 하면은 일상적으로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달리 해석해 보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자료가 나오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뭔가 이런 방식으로 네.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춘숙 의원님이 내놓은 자료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뭐 20대 80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절대적인 숫자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춘숙 의원실에서 분석한 건 저소득층에서는 4,400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왔고 고소득층에서는 9,000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고소득층 전체 숫자가 몇이나를 떠나서 그 4,000명당 1명, 9,000명당 1명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1.7배. 왜 1.7배 가까이,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그대로죠.
그건 뭐 원인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고충을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그냥 컨트롤 CV 해가지고 어. 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의원실에서 작성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예.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기자들이 자기 코멘트 하나도 안 붙이고 네. 그대로 내보내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도 안 변했구나 싶어요. 예.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짐 장돌뱅이들의 1년 만에 돌아오는 장날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발 정치 공세 자제하고 웬만하면 이 나라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국회가 이어야 할 것 없이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난 비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아집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면서 국정감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런 문제였고요. 아마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계속 다루게 되겠죠. 이슈 큰 거 있을 네. 때마다 오늘 첫날 장돌뱅이들 이야기였습니다.